막상 당첨되었습니다. 저는 딸 둘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여자 팔. 이해 동의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적용이 됩니다. 강행급제로. 와이프도 남편도 공감할 수 없는 치과의사의 어려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산광역시 치과의사회 부치맨입니다. 직원을 구하기도 너무 힘들고 또 이것저것 직원 관련 처우는 점점 개선되어 가는데 현실적으로는 적용하기에 너무 어려움이 많이 따르고 그중 하나가 출산 육아휴직과 관련된 내용일 텐데요.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완벽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부산광역시 고문노무사 여찬모 노무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실제로 제 치과 직원 중에서도 네. 한 명이 육아휴가를 들어가는데요. 네. 그래서 1시간을 넘게 공부했는데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예, 사실 이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관련된 규정들은 좀 더 절차법입니다. 그래서 어려우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이사님의 병원에 네, 그 직원을 예를 들어 놓고 한번 쭉 순서대로 해보는 걸로 하시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 11월 1일부터 출산휴가를 가는데요. 네. 그럼 출산휴가는 네.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출산휴가는 원칙적으로는 산후 45일을 보장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출산휴가가 이제 한 명을 놓았을 때는 90일이거든요. 그러면 뭐 45, 45로 쓸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는. 네. 근데 대다수의 분들이 최대한 늦게 가려고 하죠. 출산휴가를 만약 직원이 신청한다면 그때부터 부여를 하시면 되긴 됩니다. 다만 꼭 기억하실 건 출산한 다음에 45일을 보장하셔야 된다. 그 부분을 이제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여기에서 좀 복잡한 게 경우의 수가 많이 나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조산기가 있다. 그러면 한 2달 전에. 네. 그러면 2달 전에 들어가면 30일밖에 안 남아요. 근데 아까 45일을 보장해 드려야 된다 그랬죠? 그럼 15일은 휴가는 쓰되 월급은 안 주실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이렇게 이제 조산기가 있을 때 작년까지는 그렇게 뭐 무급으로 휴가를 주셨어야 되는데 지금은 육아휴직 임신기에 육아휴직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산이 있다든지 뭐 다른 병이 있다든지 이럴 때는 자기가 나중에 받아서 쓸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네. 1년 동안. 그 1년 동안의 기간을 미리 땡겨서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 뭐 현업에 계신 원장님들은 두 가지 좀 선택하시면 되겠죠. 육아휴직을 좀 미리 땡겨 써라. 아니면 15일, 아까 설명드렸듯이 무급으로 그냥 휴가를 산후 45일은 보장해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는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출산 휴가는 네. 어쨌든 90일이고 네. 90일이고 거기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건 산 후에 네. 45일 이상은 보장을 해야 되고 그렇죠. 그 뒤에 이어서 육아휴직을 쓴다 그러면 네. 육아휴직은 1년 1년, 12개월. 네, 1년을 네. 보장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 저희 직원이 출산휴가를 써서 이제 내일부터 안 나오는 거예요. 네. 저희 치과를 안 나오면 네. 그 직원한테는 네. 제가 급여를 줘야 되는 건가요? 출산 휴가 기간 동안은 2달 동안은 통상급을 보장해 주셔야 됩니다. 통상임금. 네. 매달 고정으로 주는 혹시 수당이 있다면 네. 그 기본 총합이, 그러니까 그걸 통상임금이라고 하는데 네. 그 총합이 200만 원 미만일 때는 지급이 되고 다만 200만 원이 초과된다. 그러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원장님들이 그 초과 금액을 2달간은 주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60일이 지나서 3개월째가 되는 마지막 한 달은 200만 원이 그냥 저희 노동부에서 지급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2달 동안 200만 원을 초과하는 통상임금을 받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그 차액분은 원장님들이 챙겨주셔야 된다. 그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출산휴가의 90일 중에 네. 처음 60일, 그러니까 거의 네. 2달 두 급여 달이죠. 중에 네. 상한의 200만 원을 넘는 금액은 네. 이제 사업주인 제가 주는 네. 거고 네. 그 뒤에 한 달. 30일은 한 네. 달은 제가 따로 줄 건 줄 건 없다. 없네요. 네. 그러면 그 네. 200만 원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은 네. 네. 직원이 신청을 해야 직원이 되는 신청을 건가요? 해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직원이 거기에 대한 확인서를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엔 근로계약서라든지 임금명세서라든지 아니면 회사 쪽에 임금대장이라든지 이런 걸 요청을 해서 통상임금이 얼마인지는 이제 확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본인이 신청하고 본인이 받아가는 거예요. 이 정책이
출산을 독려하고 네. 권장하기 위함인데 네. 200만 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 네. 또 사업주에게 일부를 부담시킨다는 거는 네. 조금 생각의 부분이 없지 않아 있나. 좀 민감한 주제긴 하지만 뭐. 쉽습니다.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어쨌든 아직도 대부분의 치과가 네. 네트제를 많이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4대 보험을 사업주가 네. 부담하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지금 이 경우에 4대 보험은 당연히 사업주가 부담을 이 기간 네. 동안 하는 거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네트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4대 보험료나 세금 부분을 다 부담을 하시는데 이때는 좀 이제 특이한 게 있습니다. 예, 보험을 기준으로 놓고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이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거의 연속선상에 있어요. 출산휴가 끝나자마자 육아휴직을 바로 대부분 들어가죠. 출산휴가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은 납부유예가 가능해요. 네. 그러면 원장님들이 보험료를 내실 필요가 없는 거죠. 납부유예 신청을 하시면. 육아휴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연금은 납부유예를 하시면 복귀해서 제대로 된 월급, 그러니까 근로의 대가로 월급을 받기 전까지는 납부를 안 하셔도 돼요. 나중에 일시불로 내지 않으셔도 되고요. 다만 이제 건강보험이 조금 구분을 져서 정리를 해야 돼요.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납부유예는 가능한데 복귀를 하면 일시불로 내야 돼요. 금액 자체가 이 사람의 월급을 기준으로 금액이 잡히는 게 아니라 최저 기준으로 잡혀요. 월 기준으로 1,940원, 1년 기준으로 13만 1,280원을 일시불로 내시면 끝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하고 산재보험 같은 경우에는 납부를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자 다시 이제 정리를 하자면 출산휴가 때 건강보험은 제대로 내야 된다. 네. 육아휴직 때는 1년 맥시멈 13만 원 정도 내면 된다. 네. 대신 국민, 고용, 산재보험은 안 내도 된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간단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 회원님들도 아마 여기까지는 다 따라오셨을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네, 그러셨으면 여기까지는 좋겠습니다. 따라왔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뭐 그 외에 신청 방법이나 신청 기간 같은 경우는 아마 거기 사이트에 보시면 이건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대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출근한 걸로 보기 때문에 퇴직금이 발생해요.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화나신 거 아니에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